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번 시간 이제 수열부터 진행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수열 내용들 복습들을 좀 하고 이제 오늘부터 수열 좀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수열의 정의를 보게 되는 거니까 한번 보면, 규칙에 따라 이렇게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약간 IQ 테스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막 본 적이 있을 거야. 2, 4 네모 딱 뚫어놓고 8, 10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뭔가 이 규칙성을 보게 되면 20 더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는 6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수열이라고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이런 규칙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찾아주는 거다라는 걸 알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수열에는 이렇게 첫 번째 쓴 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그 수를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혹은 제1항, 제2항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나열된 수를 제1항, 두 번째 나열된 수를 제2항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때 이렇게 수열에는 유한수열과 무한수열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유한수수, 무한수수처럼, 자, 유한수열이라고 하면은 항의 개수가 유한개, 즉 우리가 셀 수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무한수열은 무수히 많은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무한수열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 부분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 보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수열은 무한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을 판별하는 거를 보게 되면 그냥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지 무한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하에서 집합을 했을 때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었지? 맞습니까? 원소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원소개수가 무한계면 무한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소개수를 또 셀 수 있냐 없냐 라고 나누었듯이 그 항의 개수가 셀 수 있냐 없냐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우리 보기 1번 보게 되면은 1, 4, 9, 16, 25 이렇게 해서 7번째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그 첫 번째 규칙성을 보게 되면 1, 4 얼마씩 우리가 지금 쓰이는 것 같아. 얘는 4, 9, 16, 25 이런 애들 보니까 제곱수가 되겠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러니까 7번째는 7의 제곱이 될 것 같으니까 49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열된 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규칙성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얼마씩 뭔가 3씩 더해진다라는 게 보입니까? 3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 7번째에 들어갈 숫자를 나열해서 찾아보면은 20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자, 여기서 특징은 뭐가 되지? 분모를 보니까 분자는 지금 다 전부 1로 맞춰져 있지만 분모를 보니까 홀수로 되어 있지? 1, 3, 5, 7, 9,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7번째 같은 경우는 13분의 1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해서 몇 번째 항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넘겨오면 두 번째 이제 수열의 일반항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수열의 항을 나타낼 때는 항의 번호가 붙은 문자의 열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1, 여기 A2 이런 식으로, 여기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쭉 나열했을 때 그러면 n번째 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n번째 항은 n에 관한 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반항을 찾아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숫자만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몇 번째 해당하는 수인지를. 자, 그래서 그 n항이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그 n에 1부터 차례로 이렇게 자연수를 대입을 해서 그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때 그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제 n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항. 그리고 또 일반항 an이 수열을 간단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아, 얘 수열 an이구나. 여기에서 괄호 쓰였다라고 해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뭐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얘는 수열 an. 아, 수열 an은 어떻게 생겼다? a1, a2, an 이런 식으로 생긴 수열이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n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자연수. 첫 번째, 즉 1부터 차례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중요하죠. 이 수열과 함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잠깐 써놨는데 수열과 함수의 관계를 보게 되면 방금 이 수열 an 이 n에다가 뭘 집어넣었지? 1부터 차례로 이렇게 집어넣었죠. 즉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수열도 함수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라고 하는데 그때 자 넣을 수 있는 거 1이라는 애는 뭐에 대응되죠? 이 A1이라는 애에 대응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A1에 대응되고 2라는 애는 A2에 대응되고 3이라는 애는 A3, N이라는 애는 AN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fn이 곧 뭐가 된다? a, n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a1, 2 집어넣으면 a2, 3 집어넣으면 a4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n에 대한 식이 fn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차례로 그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는데 그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지? 1번 보니까 an이 2n-3이래요. 그러면 지금 뭘 구하래? a4를 구하래요. 4항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제 4항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 8 빼기 3이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문제만 100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5가 되겠지. 이런 문제 100문제 나오면 변별력이 너무 없어서 큰일 나지. 너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쌤뺄쓸만 하면 되는 건데 곱셈 정도까지. 자, 그래서 A4가 5가 나온다 라고 해주면 되고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를 집어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 3번을 보면 이제 그 수의 열을 찾아서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n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보기 3번에 1번 보니까 보기 3번에 1번 2, 4, 6, 8 뚜루룩 이렇게 있는데 n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어. 여기 보니까 자 A1이 2라는 거고요. A2가 4, A3이 6, A4가 8. 자, 그러면 이때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 n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라는 거야? 2n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반항 an. 자, 뭐 2번도 마찬가지로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보니까 여기에서 1, 8, 27, 그 다음에 64. 자, 칠판 집중.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1, 8, 27, 64 뭐일 것 같아?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뭔가 1의 세제곱이고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보고 발견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A에는 얘 2 집어넣어서 세제곱한 거고 3 집어넣어서 세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A에는 n 세제곱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3번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쭉쭉 가는데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짝수 번째는 1이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AN이 뭔가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그러면 어차피 홀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짝수 집어넣으면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4번 같은 경우는 얘는 나중에 조금 뭐 알 수도 있겠지만 9가 1개, 9가 2개, 9가 3개 그러면 얘 수열 A에는 9가 n개입니다 라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뭐일 것 같아? 얘는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0 빼기 1이죠. 얘는 100 빼기 1이죠. 10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뭔가 그 항의 숫자와 이어지게끔 얘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는 10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주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아래에 약간 풀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주어지지 않겠지. 알겠어? 그래서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 규칙성만 좀 잘 발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 수열들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등차 수열이라는 애예요. 자, 뭐 말 뜻이 이미 담겨 있지만 보게 되면 등차 뭐가 차가 같다라는 거야. 차이가 같다라는 건 즉 뭐 여기서도 잠깐 써놨지만 자, 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정하게 더해진 그 수를 그러니까 이게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문자로는 D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많이가 아니라 거의 그냥 100% 나타낸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식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자, n번째 항 우리가 흔히 아까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렀죠. n번째 항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건데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됐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어떤 수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 수열 AN이 뭐가 됐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빼서 즉 차이가 똑같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도 D가 됩니다.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도 똑같이 D가 됩니다.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것도 D가 됩니다. 맞습니까? 차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뺀 것도 D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찾아줘야지.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라는 거야.
이런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일반화를 시키라는 거지. 하나.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 식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쭉 더해볼게. 왼쪽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다 더해볼게. 일단 왼쪽을 보게 되면 더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지겠지 결국에. 그러면 왼쪽은 뭐만 남아? AN 남고요. 빼기 A1이 남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D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셀 수 있나요? 몇 개일까? 자, 몇 개? 그치, n-1개. 이 D의 개수가 n-1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n-1D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AN이라는 거는,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다?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n-1번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까 잠깐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지만 이게 뭐 또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표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 첫째 항을 뭐라고 좀 표현을 하냐 하면은 초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조자. 알겠지? 초항이라고도 부르는 뭐 선생님들이 계시다라는 거 좀 알아둬요. 뭐 초항 해가지고 이건 뭔 소린가 하지 말고 첫째 항을 뜻한다. 그래서 뭐 이 끝항, 마지막 항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 말항이라고도 합니다. 말항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마지막이니까 끝. 초년 말년 생각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처음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해주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뭐 별표 치도록 하면은,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는 n번째 항은 n에 관한 식이 되는데, 특히나 얘를 우리가 이렇게 좀 전개해서 나타내면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 보니까 이 수열 AN이 D 곱하기 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다. 그래서 어떤 일반항 AN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N 앞에 개수, N의 개수가, 그 1차 개수가 뜻하는 게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열 AN, 뭔가 이렇게 AN 플러스 B꼴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이 N의 개수, A라는 N은 지금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 아까 우리 수열은 함수라고도 했었죠.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자,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떤 모양이야?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직선 되겠지. 맞아? 자, 봐봐. 근데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왜냐면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딱딱 끊어지는 애들이야.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N축, 여기가 Fn, 우리 수열 AN이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니까 이렇게 할게요. AN이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N 플러스 1.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좋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2 집어넣으면 3 나오죠. 3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선으로 쭉 연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프로 따지면. 왜냐면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이어봤을 때 직선이 나왔다. 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지. 왜?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니까. 그리고 이쪽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자, 정이 여기 자연수였잖아. 그렇지? 이쪽에서만 우리 그려진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좀 특징이었고, 자, 그래서 그 아래 내려가게 되면 뭐 참고 부분은 뭐 공차가 0이면 AN은 상수가 되고 공차가 0이 아니면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 공차가 또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차가 0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또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뭐 이런 경우지 뭐. 수열 AN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1, 1, 1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함수로 뜻하면 어떻게 보면 상수 함수로 나오는 거지. 전부 1이니까. 자,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2번과 3번 그리고 그 전에 등차 수열 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1, 3, 5, 7, 9 전부 2씩 더해지죠. 그러니까 얘 등차 수열되는 거 확인됐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2에서 1 빼보고 4에서 2 빼보고 하면은 그 차이가 1에서 2, 그 다음에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차이가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2번은 탈락. 3번도 탈락.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보고 이렇게 되면은 일정하게 뭔가 마이너스 2분의 1씩 계산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도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거는 1번과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보기 2번과 3번을 한번 해봅시다. 그 아래 풀이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고 공식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AN은 이렇게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해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항이 1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처음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등차 중항. 뭐 이전에 보기 문제 뭐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 믿고.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등차 중항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뭐 말로 좀 풀어서 한번 보게 되면 등차 수열, 중, 항, 가운데 항 뭐 이런 의미 같죠? 그냥 네? 가운데 출발. 가운데 왜? 항. 그러니까 가운데 줄자. 아니, 쌤이 한자를 가운데 항이라고 하시잖아. 아, 내가 날 그렇게 바보로 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날 너무 바보로 온 거 아니야? 가운데. 아니. 팩 들어가지고. 나는 판문 좀 했던 사람이야. 나왔어. 아, 그래요? 그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는 애가 보니까 A, X, B가 이 순서대로 이 말 되게 잘 보일 거예요. 이제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런 이제 문제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X라는 애를 A와 B의 등차 중항이다 라는 거예요. 왜? A와 B 딱 가운데 있잖아.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봐봐. 아까 결국 차이가 똑같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X에서 A를 뺀 것과 B에서 X를 뺀 게 서로 똑같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보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씩만 딱 넘겨주자. 자리만 바꿔주면 EX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므로 X는 뭐?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가운데
가운데 항을 구하려면 양쪽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더해서 2로 나눈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어? 함수에서 어. 그 뭐라 말해야 되지? 교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대칭축 그 두 근 더해서 2로 나눈 거? 네. 뭐 그것도 되고 또 수학 하에서 아 산술기요. 오! 잘 알고 있네. 맞아. 예, 우리 좀 이따 뭐 나오겠지만 산술평균 아주 훌륭해. 칭찬할게. 산술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참고 부분에 자, x를 a와 b의 산술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산술평균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 등차 중앙은 산술평균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하려면 전제 조건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뭐 일단은 이게 산술평균이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갑시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등차 수열에서 연속하는 세 항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 대신에 자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가운데 a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양쪽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뭐 2 곱해주고 뭐 넘겨주게 되면 2 곱해주면 2an 플러스 1이죠. 그거를 이쪽으로 딱 넘겨주자. 그러면 an 마이너스 2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2 곱해줘서 나타내도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그 아까 함수 표현이라기보다 그 식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도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도 하지만 아까처럼 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뭐 공차가 이렇게 뭐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온다, d가 된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보이면은 그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좀 잘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그 연속하는 세 항이 등차 수열의 조건을 그 아래 마플 해설해서 정답 보게 되면 연속하는 세 항은 모두 등차 수열을 이루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양쪽 끝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온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항이 만약에 뭐 3개가 되든 뭐 5개가 되든 똑같다라는 거야. 자,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만약에 5개가 있었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에 있었던 이 C라는 애는 어떻게? B와 D를 더해서 2로 나눠도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E를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3개에서 이 3개 가운데는 뭐야? B가 되는 거니까 A와 C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또 B가 된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뭐 두 번째는 뭐 역으로 그게 성립하면은 뭐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4번과 5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등차 중항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등차 중항 어떻게 계산한다? 양쪽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쳐다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 C가 그 B 더하기 그 D랑 해서 이렇게 나누면 그건 알겠는데 A 플러스 2랑 해서 그게 의심되지? 자, 봐봐. D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얘를 A1, A2, A3, A4, A5 라고 할게. 자, 그러면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생각해보면 A5라는 거는 첫 번째 항 플러스 그 공차 몇 개 더해야 돼? n-1이니까 n값이 지금 5니까
4가 되겠지. 근데 여기 D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일단 4D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 D랑 달라요. 그것만 좀 구분해주고, 자, 봐봐. 그러면 A 플러스 2라는 건 A1과 A1 플러스 4D가 되겠죠. 얘를 2로 나눠봐. 그러면 2A1 플러스 4D가 되는 거니까 A1 플러스 2D 되는 거 맞아? 여기 이거 D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A3는 A1 플러스 2D가 되겠지. 이거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5번 해봅시다.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 보기 5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가운데 2배가 양쪽 합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뭐 분수로 나누기 싫으면, 분수로 표현하기 싫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지? 자꾸 우리가 뭐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그냥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합을 2로 나눈답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아래 거는 뭐 보기 5번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2차 방정식으로 풀면 A 값이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등차 수열의 식의 작성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뭘 이용하냐면은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니까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봤냐면은 우리가 수학상에서 다항식을 좀 풀 때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방정식을 풀 때 세 수가 뭐 연속하는 세 수가 짝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니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두냐면은 보통 계산할 때 좀 편리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라고 하면은 연속하니까 숫자 차이가 얼마씩 나죠? 1씩 나지. 1씩 나는데, 그러면 그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뭐 x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x 더하기 1 x 플러스 2 라고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계산을 나중에 편리하게 한다라고 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 뭐 얼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이거 곱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조금 계산이 지저분해지만 얘는 뭔가 합차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더 간편한데, 근데 이런 원리를 좀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 그러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라고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계산을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결과는 똑같아. 하지만 계산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대칭을 이루게끔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속하는 세 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라고 하면은 A-D, A 플러스 D 라고 해주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조금 더 싫어하니까 그 재미를 좀 붙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리고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4개의 수니까 이때는 좀 칙칙한 거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해줘야 되겠다. 좀 그래도 밝은 걸로. 자, 4개의 수라고 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라고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주는 게 조금 더 편하냐? 그래서 얘도 그러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얘도. 그러면 얘는 그 차이를 조금 더 두는 거야. A 마이너스 몇 D라고 할까? 4개니까.
마이너스? 책 봐도 돼. 뭐라고 되어 있니? 책에. 3. 그치? 그러면 공차가 얼마지? 2d씩 이렇게 주면 되겠지. 알겠어? 그럼 뭔가 이 내수를 뭔가 더하여라 아니면 곱하여라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하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4개의 수가 된다라고 하면 공차를 2D로 둬서 뭔가 이 대칭이 되게끔 계산을 해주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 그 개수가 뭔가 짝수개가 될 때는 이렇게 2D로 두고요. 그 개수가 뭔가 홀수개가 될 때는 가운데가 A니까 이렇게 공차를 D로 둬서 풀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수에 따라서 공차를 조금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홀수개면은 D로 두고 우리가 A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개일 때는 이렇게 공차가 2D가 돼서 A 플러스 D와 A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써줘서 이렇게 공차가 2D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2D씩 뭔가 더해진다라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한다라는 건데 뭐 반드시까지는 선생님은 좀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이게 뭐 사람마다 또 다르고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닌 거니까 사람마다 또 다르고, 선생님 저는 이게 편한데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를 수 있지. 알겠어? 그거는 이제 자기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아래 우리 보기 6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나오나요? 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뭐 쉽게 할 것 같아요. 좀 대칭적인 걸 이용을 하면은 그래도 계산이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그거 아까 말했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라고 썼죠. 자, 넘겨보면 이제 마플 개념 익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자, 칠판 집중.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가 된다라고 했었죠. 뭐 여기다가 그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두 번째를 볼게요. 이 문제를 조금 먼저 같이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아래는 숙제로 좀 줄 테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첫째 항이 88이고,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입니다. 첫째 항, 즉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러분들의 A1이 88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88부터 마이너스 3 계속 뺄 거야? 아니지. 우리는 먼저 이렇게 알려줬으면은 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다가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88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그 항이 몇 번째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넘겨주면은 3n 값이 91보다 크다. 그러면 n은 3분의 91이니까 이게 대략 30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n은 자연수가 됩니다. 항상 그 수열에서 그 함수적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였으니까 30보다 큰 자연수 바로 뭐가 있어? 31이 되겠지. 그래서 31번째부터 음수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 진짜 30 집어넣어봐. 30 집어넣으면 1인데 31 집어넣으면 바로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다? 31번째부터다. 제 31항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아래 보게 되면 2번은 제2항과 제8항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달랐대. 그렇게 제6항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는 A1 플러스 몇 D?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D가 D. 그치 그냥 1D가 되겠지. 한 칸 가는 거 오른쪽. 얘는 몇 칸 갔어? 8D야 8D란다. 여덟 번째 항이야. 여덟 번째 항이면 7, 7칸 갔으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7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2A1 플러스 8D의 값이 0이었대요. 넘겨주면 A1, 2A1이 마이너스 8D가 되는 거니까 A1이 마이너스 4D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섯 번째 항이 자 여섯 번째 항은 A1 플러스 몇 D? 5D. 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D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D 플러스 5D가 되는 거니까 D가 되겠네요. 근데 그 D 값이 얼마였대? 6항이 마이너스 4였대요.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 구했고 뭘 구했다는 거야? 공차를 구했다는 거지. 맞나요? 그때 뭘 구하여라? 열 번째 항을 구하여라.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몇 D? 9D.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D였으니까 플러스 5D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뭔가 방정식처럼 좀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우리가 만든 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보니까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집어넣었대. 2랑 35 사이에 x1, x2, 쭈르륵, x10 해서 10개의 수를 집어넣었대. 그러면 총 몇 개가 되죠? 양쪽에 2개 있었고 10개를 집어넣었으니까 몇 개야? 12개가 되겠지. 왜 말을 못해? 자, 그런데 이렇게 총 12개가 됐는데 이때 이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항 되는 거야. 그러면 이 35가 몇 번째 항이 되겠어? 12번째 항이 되겠지?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이 2였고 마지막 항이 35가 됐어. 자, A12는 첫 번째 항 플러스 몇 D? 11. 약간 몇 D 하니까 몇 D 같은 몇 D. 자, 빨리 몇 D? 11D가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11D가 35였대요. 따라서 D의 값은 얼마일 것 같아? 넘겨줘서 10을 다르니까 3. 공차가 3이었네. 됐어? 자, 그때 공차와 여섯 번째 x6은 자, 보세요. x1이라는 애가 두 번째 항, x 그럼 이 6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일 것 같아? 여기에 6개니까 여기 한 칸 추가돼서 7번째 항이 되겠지. A7이야. 그치? A7이 우리가 찾는 A6이 되는데 X6이 되는데 A7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몇 D? 네? 5. A7 A7 6D. 자, 그러니까 아까 초항이 2가 됐고 처음항이 2가 됐고 D가 3이었으니까 18. 그러니까 구하려고 한 값은 20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7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식을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해준 방법이 있었죠? 뭔가 세 개면은 좀 대칭을 이루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걸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섯 번째는 등차 중앙이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등차 중앙 어떻게 한다? 가운데는 양쪽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혹은 가운데의 2배가 양쪽 합과 같다. 그 산술 평균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플 개념 익힘 5번을 보게 되면 x에 대한 다항식 fx가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라는 애를, 자, 수학상에서 나머지 정리 기억납니까? 나머지 정리 나오네. 자, 이 fx라는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지?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뭐 혹시 있을 거고요. 나머지 뭐 r1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구하려면은 어떻게 x에다 뭐 마이너스 1 대입하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f-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 그대로 쓰면은 결국 f-1, f1, f2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에 2배를 해준 게 양쪽 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A 값, B 값을 찾아주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2 곱하기 F1이라는 건 X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F-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더해버리면 5 플러스 A 플러스 2B가 되는데 그게 뭐와 같다? 2 플러스 2A 플러스 2B와 같다. 그러면 2B 지워지면서 여기 A값 넘겨주면 A가 5 빼기 2니까 A가 3이라는 소리네요. 됐나요? A가 3. 자, 그리고 fx는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죠. 이거는 인수정리네요. 그러니까 0되게 하는 그 나누는 식이 0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거지. f-2가 0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인데 a가 3이었으니까 6 되겠지. 플러스 b가 0. 따라서 b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거지. 됐나요? 뭐 얘는 어떻게 보면 등차 중앙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나머지 정리와 뭐 인수 정리래.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또 다 까먹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서 우리가 A값, B값 찾아주면 답은 5가 되겠죠. 5.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조화 수열은 교육과정 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설명은 뭐 굳이 따지면 조화 수열이라는 애는 그냥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면은 그 AN의 각 항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즉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얘를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가 조화 수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마플 개념 익힘은 숙제로 안 줄게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 마플 개념 익힘 6번 있죠? 그건 안 줄게요. 알겠습니까? X표 치지 말고 나중에 혹시나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안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